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요즘 정치 뉴스 어떻게 재밌으십니까? 아유, 재미없어. 잘 안 봐.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벌써부터 여의도 난리가 났습니다. 물밑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빵 터지질 않아서인데요. 곧 터질 분위기입니다. 자, 여야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오늘은 여당, 내일은 야당을 살펴볼 겁니다. 자, 뭔가 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좀 받으시지 않습니까? 여당도 보면 당원 1인 1표제로 지금 좀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오늘 다룰 부분은 이 여야의 권력 구도입니다. 지금 민주당으로 움직이는 권력, 당연히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세지만 그래도 이 5명이 그렇다고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 뭐 각은 안 세우지만 요렇게 각을 세우고 있으면서 또 요렇게도 각이 서고 또 요렇게는 지금 경쟁 구도로 가고 있고, 그죠? 그러고 보면 여기는 한 편인 것 같고 완전히 거기에 또 뒤에 이분도 계시고, 뭔가 좀 느낌은 오시죠, 그죠? 그 느낌적인 느낌이 본질이 뭔지를 오늘 쫓아가 보는 겁니다. 지금 이 5명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5명은 어떤 관계인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당원이 우선이다. 민주당 강경파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5인방 중에 먼저 시작해 봅니다. 지금 당 대표니까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요. 취임한 뒤에 100일 기자회견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때다. 절대 겉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친명들이 너 각 세울 거야? 진짜 세우는 거야? 의심의 눈초리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 무조건 오히려 대통령 겉으로 대통령을 가장 많이 외치는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자, 더민주정부혁신회의가 최근에 정청래 대표를 들이받았어요. 이재명 대통령 꼭 해외 순방 기간에 했어야 됐느냐? 이들은 뭐라 그래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서 뭐 좀 성과만 이루려고 하면 거기서 정청래 대표나 뭔가 법사위가 뭔가 사고를 친다. 친명 입장에서는. 그럼 이번에 그 사고가 뭐예요? 바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 당원 투표를 붙였습니다. 투표라고 하면 안 된다 해서 뭐 나중에 의견 수렴을 바뀌었지만 그게 뭐냐면 1인 1표제인데 지금은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20표예요. 예, 요거를 1인 1표. 그러니까 대의원도 1표면 권리당원도 1표. 등가성을 맞춰버린 거예요. 이 규정을 삭제해서. 자, 그러면 권리당원의 힘이 세지는 거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유리해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왜 통과시켰냐? 대통령 순방 기간에 친명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저의를. 자, 겉으로는 당원 중권 대회, 당원 중심이니까 뭐 명분은 문제가 없지만 저의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모든 건요,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 의심을 하고 오해를 하고 그럼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좀 골이 깊어지는 건데 여기 아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왜냐면 보면 지난 전당대회 때 다 아시겠지만 친명은 박찬대 의원을 밀었어요. 그런데 당선 누가 됐어요? 정청래 대표가 됐어요. 대의원은 박찬대 의원이 이겼는데 권리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되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대의원 표가 지금은 당원 20표가 대의원 1표일 때도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겼는데 대의원도 그냥 1인 1표가 돼버리면 여기가 더 비중이 줄어들어 버리겠죠. 전체적인 비중이, 대의원 표의 비중이.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해지겠어요? 정청래 대표가 되는데. 그럼 정청래 대표는 왜 이걸 통과했을까? 다음 전당대회 당대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밑밥 깐 거 아니야? 연임 여기에 이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대의원 투표를 전당원 투표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86.8%가 권리당원 1인 1표에 찬성을 했어요. 자, 당원 입장에서는 내 표가 커진다는데 반대 안 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정청래 대표, 이게 당심입니다. 네, 이게 당심이에요. 1인 1표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그랬더니 친명들이 이건 안 보이나?
투표율 16.8%. 당원이 100명 있으면 그중에 16명만 투표했어. 그중에 86%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로 따지면 몇 명 되지도 않는 거야. 뭐 누구 계산으로는 14%밖에 안 되는 거야. 전체 다 하면 뭐 이렇게 또 반박하라는 친명들도 있더군요. 86이 아니라 14% 찬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건데, 정말 그럼 권리당원들은 다 정청래야?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권리당원은 정청래야? 왜? 아니 대통령도 있잖아. 친명계는 대통령 사람이잖아. 그럼 대통령도 당원의 힘이 세잖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약 165만 명 됩니다. 많이 늘었어요. 이제 많이 늘었는데, 자, 이들의 권리당원의 민심을 움직이는 건 사실은 유튜브 세계, 온라인 세계입니다. 예, 저희 같은 이게 여기도 유튜브네요, 그죠? 뉴스터디는 유튜브에서 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유튜브에 구독자를 늘려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권리당원의 마음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 의원 중에 유튜브 구독자가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정청래 대표입니다. 69.7만 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김어준입니다. 김어준의 겸손의 인물다 뉴스공장 구독자가 약 228만 명. 물론 이 뉴스공장 구독자가 다 민주당 당원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상당수가 겹친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거죠.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이렇게 많이 뽑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 권리당원 중에 상당수가 대통령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냐? 그건 또 아직은 아닌 거죠. 물론 여기서 지금 당원들의 세상을 보면 이게 조금씩 분화가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제명인의 마을이나 잼잼 같은 이런 곳은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딴지일보 이런 곳은 정청래 대표에게 조금 더 가고 있고, 거기서 물론 아직까지 이쪽은 대통령과 친명을 구분하는 분위기가 보여요. 이쪽 분위기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친명하고 각을 세우는 거야. 이거를 분리하는 하면서 일로 가는 형상이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 쪽 또 당원 쪽에서는 정청래가 뭘 하네? 자기 정치를 하네?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정청래 대표를 찍은 권리당원들이 대통령하고 이게 각을 대통령 편인 사람들이 상당수가 정청래 대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대통령과 정청래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정청래와 박찬대의 싸움으로 봤던 거죠. 대통령은 두 사람 모두 공평하게 있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게 조금씩 분화가 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요 흐름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때와 이때 지금의 권리당원의 분위기가 약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분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왜 이번에 1인 1표제를 던졌을까? 자, 1인 1표제는요, 당원 1인 1표제는 명분과 실리를 다 정청래 대표가 쥐고 있습니다. 자, 명분은 뭐예요? 당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 권리당원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 때 친명계 지도부들도 거의 다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당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 1인 1표제. 당원 중심에가 1인 1표제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 명분의 중심은 뭐예요? 대통령도 1인 1표제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를 누가 제일 앞장서서 했냐면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가장 앞장서서 주장을 했었거든요.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한 50표의 위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20표로 낮춘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표 시절에 낮춘 거예요. 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자, 우리 대통령도 그랬기 때문에 나는 더 이거를 완성하는 의미에서 1인 1표제에 간다고 하면 명분을 쥐고 있는 거죠. 자, 플러스 실리. 실리는 뭐예요? 아까 봤잖아요. 다음 전당대회 생각이 있다면 자기한테 유리해지는 거죠. 권리당원은 본인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갖고 있다고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사실은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기 힘이 세지면 훨씬 편합니다. 대의원의 힘이 세지면. 왜냐하면 대의원은 흔히 말하는 오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대의원이라는 건 주로 뭐예요? 국회의원. 그죠? 국회의원이 지명한 사람들. 근데 지금 국회의원 누가 많아요? 친명. 친명이 지명한 대의원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번 지난 선거 보면 대의원은 박찬대 의원이 앞섰던 거죠. 대통령이 오더를 내리지 않아도 친명들끼리 서로 공유가 됐던 거죠. 박찬대를 밀자. 그죠? 자, 이 오더가 왜 편하냐? 지난 정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 정부 때? 이준석 대표 날렸죠? 그 누구 세웠어요? 김기현 세웠죠? 나경원도 당시에 날렸죠? 김기현 대표 세우다가 김기현 대표가 또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삐걱거리니까 날렸죠? 누구 세웠습니까? 한동훈 세웠죠. 그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그 마음을 한 친윤들이 지도부를 갈아치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게? 오더가 가능하니까. 그때 그런 구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더가 편한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을 관리하기가. 대의원을 통해서 관리하면 편한 거예요. 대통령 입장도 사실은 자기가 편한 여당 지도부가 있으면 편하겠죠. 예. 근데 1인 1표제가 되면, 당원들이 힘을 가지면 대통령보다 당원들이 결정하게 되니까 오더를 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죠? 권리당원들은 왜 정청래 대표를 좋아할까요? 왜일까요? 세니까. 시원하니까. 당원들은요, 특히 강성당원들은 시원한 걸 좋아합니다. 정청래 대표 뭐라 그래요?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라 그랬잖아요. 네, 본인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국민의힘 협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강성당원들, 특히 당원들도 협치 안 좋아해요. 무슨 협치?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돼. 또 뭐예요? 조희대 사퇴해야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정치검사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고 있다. 세잖아요. 그죠? 정청래 대표보다 두 번째, 그러니까 2등, 유튜브 2등이 김병주 최고위원입니다. 51.7만 명. 김병주 최고위원 대법원 가서 1인 시위하고 있어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 수사를 하라고요. 왜 이렇게 할까요? 당원들이 좋아하니까. 센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건 1인 1표제가 되면 본인의 더 힘을 실릴 수 있는 건 많아지는데, 그럼 과연 정 대표는 1인 1표제 통과되고 나는 무조건 세게 하면 좋은 거냐? 여기서 이제 딜레마도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딜레마. 뭘까요? 일단요,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한 이재명계가 있습니다. 그죠? 친명계가 있어요.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계가 있나요? 정청래계라는 게 아직 그렇게만큼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계라는 걸 줄 설 만큼 많이 있지는 않죠. 무슨 얘기냐면 기반이 취약해요. 정청래 대표는 지금 어떤 꼴이냐면 이 강성당원들의 힘에 정 대표가 올라탄 형국입니다. 대통령은 그게 아니죠. 대통령 자체가 경쟁력이죠. 그죠? 지금 대통령 자체가 힘이 있잖아요. 계파가 있고 당원이 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정청래 대표는 그게 아니라 당원들의 힘에 지금 올라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더 시원하게, 더 세게 오는 사람이 오면 정청래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바꿔 태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원들 사이에서는 권력의 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원들의 도구라는 거예요. 당신은. 네. 정청래 대표가 내가 당원들의 도구가 되겠다고 전당 때 얘기한 것도 바로 욕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 생각하면 세게 얘기 안 하고 당원들이 보기에 시원찮으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청래 대표 계속 세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당내에서는 싫어해요. 왜? 아니, 정청래 대표는 지금 누구예요? 여당 대표예요. 그냥 책임이 없이 막 떠들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여당 대표인데, 지금 당내에서는 무슨 여론이 나오냐면, 아니, 여당 대표면 권력의 핵심 중앙인데 마치 자기가 비주류 대표인 것처럼, 마치 비주류 정치인인 것처럼 떠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고 말만 세게 한다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좀 이따 친명계 쪽 분위기를 제가 자세히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아니, 여당 대표가 됐으면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야지 맨날 이렇게 비판하고만 하면 어떡하겠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 바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들이죠. 이들은 별로 아직까지 큰 책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추미애 TV도 보면 구독자가 한 31만 명 정도 되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들이 정청래 대표보다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왜? 당원들이 좋아하니까. 그럼 뭐 이런 거죠. 윤석열 척결, 뭐 사법개혁, 검찰개혁, 대통령 재판 없애기, 당원들이 원하는 걸 막 이게 가장 앞장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법사위원들이. 그럼 이들은 왜일까? 명분도 지고 있는 데다가 실리는 뭐야? 이들 상당수는 지금 지방선거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지방선거 나가려면 경선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뽑아요? 경선에서. 당원들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말을 해서 지방선거, 이게 서영교 의원 나가려고 그러죠.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경기도 얘기 나오죠. 전현 의원 나가려고 그러죠. 또 다른 의원들도 또 뭐 다음 총선도 있고 하니까 세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금 법사위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당원들이 봤을 때는 여기가 더 시원한 거지. 그죠? 정청래 대표는 지금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해서 타고 있고 그걸 더 타려고 하지만 그러기엔 또 여당 대표라는 무게감도 갖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을 불안하게 보는 친명계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Going to the news. 자, 반면 대통령을 우선시 생각하는 이 민주당 온건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친명계들이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어떻게 원내대표가 됐을까요? 자, 원내대표는 누가 뽑아요? 국회의원이 뽑습니다. 네. 그럼 지금 국회의원 누가 많아요? 친명계가 많죠. 친명계에서 사실상 김병기 원내대표로 몰아갔죠. 나중에 서영교 의원하고 붙긴 했지만. 자, 이들과 목소리를 같이 내는 사람들, 이렇게 비슷하게 결로 보시면 돼요. 예, 정성호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들은, 예, 여기는 이제 비서실이니까 당연히 그렇고, 대통령이 잘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충돌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당원들이 별로 안 좋아해도 할 수밖에 없냐. 나름 본인들의 고충이 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송호석 원내대표와 지난 한 2달 됐나요? 연장 없는 특검법에 수정안에 합의를 해줬습니다. 당시에 합의 내용이 뭐였냐면 3특검 연장은 안 한다. 연장 없다.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좋아하는 거죠. 네. 자, 대신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롯한 법안 처리 도와준다. 협조해준다. 그다음 예산도 이제 같이 논의해보자 라는 건 여기서 좋은 거예요. 자, 여당 원내대표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거죠. 자, 국정 운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산과 법안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특히 이때 정부 조직 개편안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역대 보면. 그건 다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합의해서 원만하게 그래도 국회가 아무리 민주당이 힘이 세다고 해도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협치하고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틀었어요? 정청래 틀었잖아요. 지도부 뜻과 다르다고. 네. 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지나친 성과 욕심을 내고 있다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들이받았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뒤집혔습니다. 그죠? 자기는 예산법안 처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어떻게 특검 연장을 안 할 수가 있느냐, 내란 세력 도와주는 거냐, 이 프레임에 결국 뒤집어졌습니다. 그죠? 두 번째, 대통령 재판 중단법. 이건 뭐예요? 대통령 지금 재판이 중단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아예 혹시 법원이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니까 아예 법으로 중단하는 법안. 정청래 대표의 뜻을 아는 박수현 대변인이 이거 최우선을 처리하겠습니다 했더니 누가 제동 걸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별로 안 좋아하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제동을 걸었습니다. 입법 필요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대통령한테 좋은 건데 왜 제동 걸어? 지금 이미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 법을 처리해가지고 시끄럽게 할 필요 뭐 있냐. 만약에 법원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이 법을 통과시켜도 중단시킬 수 있거든요. 괜히 시끄럽게만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사법 리스크만 부각시키고. 그래서 비서실장이 선을 그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 순방가 있는 기간에 또 뭐예요? 법사위에서 이번에
항소 포기했죠.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그 항소 포기를 한 데 대해서 검사장들이 반발을 하자 이 사람들을 다 검사장들을 18명 고발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강등시키고 다 강등시켜요. 18명. 다 고발해요. 고발했어요 이미. 그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뒷감당 거기서 할래? 자, 일단 검찰에 대해선 당원들은 싫어하죠? 네? 민주당 당원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검찰을 무조건 때리고 폐지시켜서 그냥 검찰 폐지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원들은 그런 당원들의 마음을 읽어서 니네가 항명을 해? 다 18명 다 강등하고 고발한 거예요.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그런데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쪽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내년 8월까지는 검찰이 어쨌든 있어요. 그리고 그 검찰이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검사장들을 다 강등시키고 다 고발하면 수사 누가 하냐? 네. 게다가 더 시킬 사람도 없어요, 이제. 검사장들 18명. 이번에도 어렵게 구했다는 거예요, 18명을. 근데 다 세운 지 4개월 만에 다 날리면 그 검사장 또 누굴 세워요? 그럼 검찰은 아예 운영을 안 해?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거죠. 나름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선. 자, 그 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 결국 이제 하기로 했지만 이것도 이제 순방기간에 전현희 법사위,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아니 당 지도부가 이거에 관심이 없다면서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지도부가 무슨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내란 전담 재판부도 따져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내에서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는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날까 봐. 그리고 그게 고민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재판을 늦게까지 지연시킬까 봐. 근데 오히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 그거 만드느라 재판 결과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원내 쪽은 지금 검찰하고도 검찰개혁도 지금 검찰이라는 조직과의 이 정비도 버거운데 굳이 이 사법부까지 이 싸움의 전선을 넓혀야 되겠냐라는 데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당원들은 뭐예요? 검찰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무조건 사퇴시키고 쫓아내야 된다. 이게 당원들의 많은 생각이다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가는 거고 여기는 국정 운영하는 쪽은 뭐 일이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래서 특히나 또 대통령 순방 가면 대통령 순방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성과가 나는 걸 좀 보게 하자 하지만 자 강성층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특검법 수정안 이거 그 국민의힘 계엄에 동조해 주는 거야? 대통령 재판 그럼 중단 안 해? 대통령 그럼 임기 중에 대통령 잡혀가게 놔둘 거야? 대통령 재판 제기되게 놔둘 거야? 검사장 이거 완전히 친윤들 검사는 다 친윤 윤석열 사람인데 이럴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 내란 전담 재판부 조희대 이거 윤석열 대통령 짝짝꿍했다는 사람 아니야? 순방? 그게 중요해? 지금 내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이런 당원들의 시원한 사이다 목소리를 원하는 쪽에 자꾸 이게 약간 밀리는 형국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온건파 쪽에서는 원래 법사위원장이 정청래였다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표되면서 이춘석 의원이 됐어요. 법사위원장으로. 여기랑 친해요. 온건파 쪽 친명. 대통령도 생각에 가까운 쪽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보좌관 차명으로 주식했다 의혹 들으면서 결국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너무 강경파라 컨트롤이 안 된다. 요게 지금 이제 이들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좀 기사 많이 찾아보시면 또 법사위가 상의 없이 했다고. 또 법사위가 상의 없이 했다고.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법사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임위는 우리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인데 왜 그것까지 원내지도부가 뭐라고 해?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죠. Don't the news. 자, 그럼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강경파와 온건파가 싸우는 걸 놔두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략일 수도 있다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검찰 이제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검찰을 폐지하면 수사와 공소가 분리가 되잖아요. 공소청은 따로 법무부에 당해 두는 거고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거냐? 강경파는 법무부에서 손을 떼야 완전히 검찰이 없어진다. 행안부. 온건파는
그래도 검찰을 잘 아는 쪽이 법무부 해야 한다. 다퉜어요. 어디에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어요? 결국 행안부로 결정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어디에 배치한 이후에 그 이후에 구체적인 뭐 보안 수사권을 비롯한 검찰 개혁을 어디서 논의할 거냐? 정부의 총리실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총리실에 당도 참여해달라 정청래 대표가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온건파는 안 돼. 이제는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행정 관련된 거니까 이건 정부에서만 해야 돼. 대통령이 온건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일로 가기로 해서 당은 빼기로 했어요. 자, 아까 저희가 본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야 간에 연장 없는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해 준 거. 자, 강경파가 반대했죠. 온건파는 그냥 유지했으면 했죠. 어디에 힘을 실어줬습니까? 강경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야, 나는 몰랐고 이렇게 합의한 지는 어떻게 우리 정부 조직 개편한다고 내란 규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자, 반면 재판중지법은 본인 재판중지법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사실상 시켜서 안 한다. 일단 안 한다. 지금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괜히 이거 자기 관련된 걸로 오해 사하고 싶지 않다고요. 뭐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 중요해요. 자, 강성층 중요합니다. 제명인의 마을도 20만 명 가까운 상당수가 당원이겠죠. 당원들이 여전히 힘이 있고 본인이 계속 당원 주권 정당을 외쳐왔고 그리고 본인의 지지 기반이기도 하고 지지층이 무너지면 상당히 국정 운영도 어렵다는 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잘 알고 있는 거죠. 게다가 본인은 또 사법 리스크도 있잖아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당원들이 가장 앞장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또 어쨌건 요때는 보류시켰지만 당에 어쨌든 도움도 필요합니다.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역으로 당원들만 뜻으로만 갈 수는 없고 제가 아까 온건파 때 쭉 설명을 드렸지만 국정을 운영하려면 돼야죠. 일이. 검찰 개혁을 해요. 검찰 폐지해요. 시원하죠. 근데 그 다음 수사는 어떻게 해요? 경찰이 다 가져가면 수사 잘하게 될까요? 진짜 잘할 수 있는가? 혹시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소지는 없는가? 부정부패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가? 검찰이 마약이나 부정수사는 더 잘하는데 경찰이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럼 검사들은 다 없애야 되나? 구체적인 것들은 일이 되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고민들은 강성당원과 별도로 또 유능하게 해내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 대통령은 온건파와 강경파의 싸움을 보다가 하나씩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대통령 아직까지는요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은 55.9가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43.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아지는 순간 대통령은 당의 눈치를 더 봐야 돼요.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이유. 왜? 당원 지지율은 고스란히 안고 가면서 자 강성 당원의 뜻대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도 쪽도 일단 상당 부분 넘어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거죠. 양쪽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당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온건 왜? 당원들도 그렇다고 대통령이 뭐 허약해 싫어 이건 아니거든요. 당원들은 내가 세운 대통령이라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근에 지지자한테 보낸 걸 보면 법사위를 비판해요. 내란 전담 재판부 무조건 밀어붙이는 비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를 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정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강경파들이나 정청래 대표도 상당히 조심하는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자기 정치. 대통령 버리고 자기 정치를 한다. 당원들은 아직까지는 그걸 좋아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1인 1표가 왜 더 논란이냐. 당원 1인 1표가.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당원 1인 1표가 지금 심상치 좀 않은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민주당은 훨씬 더 좀 심각하게 보는 대목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이 점점 더 강성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대의원을 통해서 주류 세력이 컨트롤할 힘이 줄어들고
시원한 걸 원하는 강성당원들로 가니까 당이 점점 강성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간극이 넓어지는 거죠. 흔히 말하는 중도와 강성층이 높아지는 건 뭐예요? 중도와 당 사이에 간극이 넓어지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예전엔 이 정도였다면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둘 다 잡아야 되잖아요. 양쪽 다. 그게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불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대통령은 대의원들이 쓰면 오더,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협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거잖아요. 자, 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결국 충돌.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될 거냐? 첫 번째 충돌 지점은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자, 대통령 입장에서 지방선거 중요하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년에 되는 지방선거가 사실상 본인의 임기와 거의 똑같이 갑니다. 본인이 뭔가 법을 바꾸고 하더라도 지방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본인의 국정 철학이 잘 실현이 되기 어려워요. 그 지방선거 때 그래서 누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김민석, 강훈식, 우상호, 거기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 얘기도 나오죠. 대통령의 사람들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예 그냥 대통령이 내 임기, 내 이름으로 선거 치르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공천을 받아야죠. 그 공천에 있어서 지금 공천권은 뭐 당대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당대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게 정청래 대표죠. 과연 정청래 대표가 이들의 대통령 사람들을 공천 주는데 협조를 할 것이냐.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직 조금 남았지만 지금부터 벌써 불붙은 차기 당대표입니다. 이게 언제예요? 내년 8월. 근데 내년 8월에 1인 1표제가 도입이 되면 지금으로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 당원들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찬대 진 것처럼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차기 당대표는 총선 공천권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관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까지 알아보시죠.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요, 대통령처럼 양쪽 다 뭐라 그럴까요? 발을 거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란 그 공무원 중에 내란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는 거죠. 이거 누가 좋아합니까? 당원들이 좋아하죠. 그걸 누가 대통령에 건의했어요? 김민석 총리. 그죠?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이 내란 척결에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헌법 종중 총괄 TF를 출범했죠.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절제라 그랬습니다. 휴대폰 막 뒤지지 말고 우리는 문재인 적폐청산 때처럼 5년 내내 안 하고 내년 1, 2월까지 설 때 끝낼 거다. 빠르고 그 대신 절제 있게 속가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누가 좋아할 말이에요? 이건 중도가 좋아할 말이죠. 당원들은 막 계속해라. 계속 내란 척결해라. 공무원 잡아내라. 이런 게 시원한 당원들의 목소리라면 김민석 총리는 조심해. 무리하게 하지 마. 다독거리는 역할. 굿캅, 배드캅 역할을 사실 다 하는 건데. 예. 그게 왜 그러냐? 본인도 양쪽 다 잡아야 되거든요. 국정 운영을 성공시켜야 돼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높게 유지해야 됩니다. 중도가 필요해요. 예. 근데 본인도 그게 서울시장이든 차기 당대표로 나가려면 누구의 마음을 사야 돼요? 당원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디 나가요? 매불쇼 나가고 김어준쇼 열심히 나갑니다. 총리도. 당원들의 마음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게다가 본인은요, 요즘 어디에 지금 올인하는 분위기에 오세훈 때리기에. 왜? 오세훈은 국민의힘에서 강성 쪽이 아니라 중도 쪽의 포지션을 갖고 있죠. 이 포지션마저 무너뜨린다면, 오세훈마저 무너뜨린다면 민주당은 훨씬 더 스펙트럼 넓히고 국민의힘의 스펙트럼은 좁아질 수 있다 보니까 본인이 욕을 때리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지금 과시하는 겁니다. 1인 1표제 논란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분은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어요. 1인 1표제. 그건 왜냐하면 대통령도 예전에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친명계 입장에서는 1인 1표제로 너무 빨리 이렇게 막 붙이는데 정청래 대표에 저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필요하면 차근차근히 하면 되지. 그리고 오해를 받으면 뭐 다음부터 한다거나 아니면 1인 20표 갔다면 아까 대통령이 1표와 20표를 맞춰놨다면 1표와 10표를 거쳐서 가거나
대의원이라는 것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 예. 모든 거를 당원들에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대표자가 필요하다. 그럼 대의원들을 아예 없애버릴 거냐. 그런 것들에 논의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심지어 대통령 순방간 동안 밀어붙이냐? 뭔가 저희가 있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서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당대표 노리는 거야? 그럼 우리도 김민석 한다. 막 이렇게 지금 막 분위기가 약간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겁니다. 예. 그 속에서 지금 이 균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또 기반이 다르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죠. 예, 이 5인방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차 지금 1.1표제가 어떻게 정리될 거냐가 있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년 2월부터 3월부터 한 2, 3개월 예산 끝나면 시작될 지방선거 공천 부분이 어떻게 붙을 건지, 그리고 내년 8월 차기 당대표까지 쭉 이어질 이 흐름, 약간의 균열이 시작됐는데, 예.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뉴스 할 때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정청래 대표 되자마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균열은 있겠지만 지방선거까지는 양쪽이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대통령도 지방선거 이겨야 되고 정청래 대표도 지방선거 지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갈 거다. 지방선거까지는 봤는데 조금 제 생각보다는 빠르게 좀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균열이 당원들의 모습에서 조금 비춰지기 시작한, 지금 딱 그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대통령 집권 첫 해니까요. 대통령의 힘은 막강하다고 봐야 되고, 그 속에서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변수가 되겠죠. 자, 퀴즈 나갑니다. 민주당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 4명 중에 누굴까요? 1번 김병기, 2번 김민석, 3번 강훈식, 4번 추미애. 네,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이 영상 밑에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남겨주시면 제가 풀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내일은 국민의힘의 권력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데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320회 퀴즈였습니다. 최근 1심 판결이 나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인물은, 자,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이화영. 대장동과 상관은 없죠. 자, 수줍은 송아지님 당첨되셨습니다. 4번 이화영. 자,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커피 쿠폰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꼭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십시오. 자, 두 번째 정답자님요, 축하드립니다. DAESIGSEO면 혹시 서대식님일까요? 4번 잘 맞추셨고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경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김상동님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합니다. 앞으로 남은 이야기가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퀴즈에 참여합니다. 퀴즈 처음 참여하셨는데 그냥 딱 당첨이 되셨네요. 그죠? 네, 다음에도 꼭 참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신현주님이신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파악이 되었다면서 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주셨습니다. 별 6개. 네, 고맙습니다. 다음엔 7개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당첨자님은요, 엔젤 H님입니다. 4번입니다. 나라가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뭔가 좀 시끄럽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축하드립니다.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선물 받으시는 방법 나와 있거든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받아가세요. 이제 저 한 잔 다음 시간에 찾아보겠습니다.